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대한민국 1등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비비고 마케도, 올리브영 CGV, 평양일미, 기획 개발부터 마케팅, 컨설팅, 경영까지 전무후무한 브랜드 전략가의 30년 노하우, 노희영 지음, 북 21세기 북스 출판사입니다. 이 노희영이라는 분이 최근에 저는 그 신사임당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하시는 걸 보고 이런 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나 다양한 이력이 또 커리어가 있는 사람인지는 또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책을 딱 펼치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노희영님의 사진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력서처럼 커리어가 소개된, 연차별로 소개된 페이지가 쫙 나오고 거기에 덧붙여서 브랜드 미다스의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껏 성공시키셨던 브랜드의 이름들이 쭉 나열돼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심폐소생술의 규제라고 해서 또 그냥 브랜드를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소위 망해가는 브랜드를 다시 되살려내는, 어떻게 보면 마치 리모델링 하듯이 그렇게 브랜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특이했던 게 1000만 영화를 만든 마케터라고 해서 영화 마케팅에도 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직업적인 커리어 면에서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앞쪽에 이런 문구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모두 브랜딩이라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우주 속에서 미아가 될지 우주의 주인이 될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제 책의 첫머리를 열고 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가? 무언가를 만들고 마케팅하고 그것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곧 브랜딩이다. 심지어 나를 표현하고 알리는 것 역시 퍼스널 브랜딩이니 결국 우리는 모두 브랜딩이라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퍼스널 브랜딩이랑 관련해서는 또 제가 예전에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소개해드렸던 그 드로우 앤드류님, MZ세대의 대표 주자이시죠. 이 퍼스널 브랜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 럭키 드로우라는 책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 더 좋게는 바로 직접 유튜브 채널 한번 보셔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만의 색깔이 참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브랜드에 둘러싸여 있고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 그와 대화를 나누고 경력을 묻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지 살피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는 거창한 명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패션, 먹는 음식,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등 그 사람과 맞닿아 있는 브랜드들에게는 그만의 성향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만큼 21세기를 사는 사람과 브랜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노희영이다. 여러분이 오늘 먹었던 음식, 보았던 컨텐츠 가운데 내 손을 거친 것이 하나쯤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성공한 브랜드라는 훈장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일은 좌절과 투쟁 그리고 고집의 결과였다. 심지어 30년간 브랜드를 만들어 온 지금도 여전히 브랜딩은 어렵고 조심스럽다. 이분이요, 책을 읽어도 참 느껴지지만 엄청난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도 CJ의 고위 관리자 분께서 또 극찬을 하면서 그렇게 책에 대한 찬사를 남긴 글도 잠깐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책을 또 쓰셔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참 좋게 읽었고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은요. 이분이 계속 정말 엄청난 커리어가 있으신데요. 마켓5가 좀 제일 이분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본인의 커리어인 것 같고요. 책의 가장 앞쪽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 뒤로 비비고라는 브랜딩 한 이력도 나오시고 아무튼 보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자꾸 읽다 보면 이것도 이 사람이 했다고 이것도 한다고 저것도 했다고 이 대기업에서 부사장을 맡고 저 대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한다고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체력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결국 하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요. 이분 책을 읽으면 항상 자기가 일했던 그 큰 대기업 혹은 같이 일했던 이제 하청업체 뭐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관련된 모든 직장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분이 너무 내노라 하는 대기업 사장님들과 함께 일을 해서 그렇게 너무 내노라 하는 분들을 이렇게 책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딱히 그런 게 두려워서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소위 그렇게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로는요. 진정한 워커홀릭이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의 상사분들에게 이쁨을 받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사한테 이쁨 받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쓰신 내용이 입 빨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상사들과 특히 대기업이나 큰 이렇게 사장님 어떤 일반 직장인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쁨 받으셨다고 책에도 뭐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당연히 상사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또 기억이 좋게 남고 또 이렇게 책을 쓸 때도 또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거나 그 업무가 직접적인 업무는 끝났다고 해도 상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물론 커리어를 비교해서는 안 되죠. 이분은 정말 전무후무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지만 보면서 이 부분 참 공감이 많이 간다 하는 게 직장 상사 본인이 소위 모셨다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 저도 참 모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모셨던 분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칭찬이 많이 담긴 글, 업무가 끝났지만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항상 그분들을 존경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글로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책에서 가장 또 공감의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고요. 소제목들이 참 좋은데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나의 주장만 하지 말고 어떤 큰 기업에서 일할 때 그 큰 기업에서 원하는 목적을 먼저 살려주고 그 뒤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마켓오라는 브랜드 런칭 과정에서 본인의 에피소드와 함께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마켓오를 하나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본인이 아주 대중적인,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 안에서만, 소위 마니아층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한번 브랜딩 해보고 싶다라는 가슴속 깊은 열정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실현시킨 게 마켓오라는 과자 브랜드인데요. 그 마켓오를 만들기 위해서 한순간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자신만의 사업을 저버리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이제 그 베니건스,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그 베니건스에 들어가셨는데요. 베니건스를 이제 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계속 그쪽으로만 모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베니건스를 살리려고 하고 베니건스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본인의 입지가 참 난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이디어를 이 대기업이라는 커다란 거센 파도 속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분이 그래서 베니건스부터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마켓오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한번 도전하자.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디어만 무리하게 고집한 게 아니라 본인이 속해 있는, 본인이 새로 소속된 그 큰 기업의 주요 관심사를 먼저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이런 전략가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원래 원하셔서 하신 일은,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은 사실 마켓오라는 것에 확실하게 가 있었지만 베니건스를 먼저 살리면서 그때 본인의 능력을 120% 보여드리면서 이제 대기업의 신뢰를 얻어서 마켓오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참 배울 게 많았고 특히나 대기업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이제 소위 굴러 들어온 돌로서 눈총을 받으면서 그런 주위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브랜딩을 하시고 런칭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고요. 책에서는 내용이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텍스트로 읽으시면 이 시기에 그 힘든 풍파를 어떻게 견뎌냈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무엇보다도 한식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본인께서도 먹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패션을 전공하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열정으로 뛰어 들어갔던 그런 분야는 이제 우리 먹거리, 특히 한식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사실 마케도, 비비고라는 브랜드, 이런 거 어떻게 브랜딩했고 어떤 식으로 성공시켰나 전략적인 부분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심지어 뭐 갤러리아 백화점, 거기 식품관 컨설팅도 이분이 또 도맡아서 하셨고, 광해라는 영화, 또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국민 영화 명랑의 마케팅에도 이분이 또 CJ 그룹과 함께 돈독하게 일하시면서 관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재밌는 내용, 또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직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책의 말미, 브랜드 컨설턴트라고 본인을 이렇게 포지셔닝 하셨고요. 노희영이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브랜딩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브랜딩을 하셨는지 저는 이 부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도전심 99, 모험심 0인 내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80세 노인처럼, 때로는 3세 아이처럼. 예전에 우연히 성향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테스트 주최 측에서 내 결과를 보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고 한다. 결과가 도전심 99%, 모험심 0%에 가까운 것으로 나온 것이다. 도전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모험은 절대 하지 않고, 욕심은 엄청 많은데 소심한 양극단의 성향을 지닌 사람, 그 이해 불가능한 영역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모순적인 성향이 일하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다. 나는 변덕이 심하고 실증도 잘 낸다. 그만큼 호기심도 많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 실패하기는 더더욱 싫다. 그럼 방법은 하나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는 항상 새로운 일에 앞서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판단하고 뛰어든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사주에서는 내 성향이 80 노인이 3살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 같다. 진지하게 고심하다가도 방향이 정해지면 아이처럼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 커다란 그릇처럼 포용력도 있지만 수가 틀리면 아이처럼 때를 부리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는 운도 좋았고 감사한 기회가 찾아온 적도 참으로 많았다.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건 어릴 때나 지금이나 기업에서 일할 때나 내 사업을 할 때나 내 일이라면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이 시킨 일이라도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 일 속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몰입해서 일하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다. 열심히 부딪히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 반드시 있다. 내공이란 그런 깨달음들이 한 겹 한 겹 쌓여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색이고 무늬이다. 개인 역량을 올리는 절대 공식. 비평가가 아니라 전략가가 되어라.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어때? 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how to, 즉 일을 실현시킬 방법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비평할 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how to가 없는 의견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하다. 일을 할 때는 비평가가 되지 말고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비평가는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사람이지만 전략가는 상황에 맞는 how to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how to는 이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에서 나온다.
분석 없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안 없는 반대는 신의 완성품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일은 감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들어 안타깝게 느끼는 건 20, 30대 후배들이 제가 회사에 희생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때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회사가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사를 이용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40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혼자 사업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오리온과 CJ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특히 회사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모르는 분야는 새로 배우고 그것을 체화해 내 것으로 만들며 전략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익혔다.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하는 것만이 성장이 아니다. 역량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오늘은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하루하루를 성장시켜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를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의 기준. 비즈니스의 목적은 시장을 만족시키는 것. 열심히 일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일을 그냥 열심히만 해서 그렇다. 상대가 만족하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상대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일한다. 말하자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일의 모티베이션인 셈이다. 상대가 상사든 고객이든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어야 한다. 내 생각, 자기 기준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성공률이 높지 않다. 일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이 정도면 괜찮네. 이만하면 됐어 라는 얄팍한 잣대로 일을 마무리 짓고 만다. 그렇게 내놓은 결과물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느냐며 속상해한다. 혹은 내가 시장보다 너무 앞서갔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데 시장을 앞선 것이나 뒤처진 것은 실상 같은 말이다. 고객에게 선택받지 못해 실패한 것은 매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면 나는 완벽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다. 모르는 것에 아는 체 하지 않고 필요한 공부에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이런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결국 시장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나 스스로가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감동하는지 늘 촉을 세우고 파악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란 나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노력해 철저히 준비한 후 겸손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최선만이 나의 제품에, 나의 컨텐츠에, 나의 브랜드에서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 마케팅은 다급함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발산될 때 통하는 법이다. 연애로 비유하자면 밀당을 잘해야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서로에게 매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답은 움직이는 시장에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진행형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나 스스로가 ING여야 그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일의 밀도를 높이는 법. 리더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쏟아라. 조직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회사는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룰 안에서라는 테두리를 씌운다. 또는 월권이나 R&R이라는 단어로 이게 무슨 역할과 그 책임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로 일하는 사람의 보폭을 좁히기도 한다.
조직의 뜻을 따르면서도 주도적으로 현명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일을 지시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일을 추진하면 된다. 그 해법은 질문에 있다. 물론 상사에게 질문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나의 질문에 내 역량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역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질문할 때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다. 질문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를 느끼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당연히 아랫사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장님이 달을 만들어 와라고 지시했다고 치자. 리더는 늘 큰 그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지시가 추상적일 때가 많다. 그러면 나는 그 달이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일의 의도와 맥락을 확실히 파악한 후 그 일을 진행해 프로젝트를 한 번에 통과시키곤 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 임원들은 네, 달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회의실을 나와서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달이 보름달인지 반달인지 서로 묻기 시작한다. 그러다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우리 역량은 아직 크지 않으니 일단 초승달로 만들어보자 하면 무작정 일의 방향이 초승달로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아쉬운 부분은 상사와의 토론이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사에게 대들지 말아라. 반대 의견을 말하려거든 사표 쓸 각오해라. 라는 식의 기업 분위기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그렇게 열심히 초승달을 준비해서 회장님께 보여드렸는데 반려가 될 때가 있다. 애초에 회장님이 생각한 달은 초승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해야 하니까 이 달이 초승달이어야만 하는 수십 가지 이유를 만들어 회장님을 설득한다. 도돌이표 같은 회의는 계속되고 일은 진척되지 않는다. 임원들도 지치고 회장님도 지치다 보면 결국 회장님의 큰 뜻이 좌절되고 만다. 그건 리더의 뜻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 리더를 설득한 것이 아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라면 회장님 입에서 바로 이거야 라는 말이 단 한 번에 나올 수 있게끔 일하는 것. 나는 이것이 조직에서 생산적이면서도 밀도 있게 일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큰 뜻을 읽어내고 임원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탄탄한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직은 시실과 날실의 결합이다.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는 있어도 그 밑에 브랜드의 디테일을 챙기는 서브 리더가 있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섬세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대기업에서 대체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더라면 자신의 성향과 반대인 사람을 수하에 두어야 하는데 보통은 리더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한다. 하지만 조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과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직조다. 시실과 날실이 촘촘하게 잘 엮여야 단단하고 질긴 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천은 올이 뜯기더라도 작은 구멍만 메우면 된다. 하지만 시실만으로 수직적으로 나열된 실들은 천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기업의 조직도 마찬가지다. 위아래로만 소통하면 시실과 날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좌우 상하가 다 같이 통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천을 튼튼하게 잘 짜야 한다. 이것은 오리온에 다닐 때 상사였던 조경민 사장님의 말씀인데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상하 관계만 있는 조직은 빨리 돌진할 수는 있어도 허점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스피드한 탑다운과 디테일을 관리하는 바텀업이 함께 소통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함께 일하는 것의 소중함. 팀워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 역시 내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부모님 세대는 인생에서 내 사람은 배우자여야 한다고도 하시는데 나는 나와 발맞춰줄 내 편, 내 팀이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팀이 없었으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아 하면 하면서 같이 뛰어준 사람들 덕분이다. 오랜 시간 같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때도 온다. 다들 경력이 쌓여서 업계의 최전선에서 리더를 할 만한 친구들인데 내가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이기적이지 않은가. 아쉽더라도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다른 회사로 보내줘야 한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면 그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나와 함께 일한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세상에 마음껏 펼쳐 보였으면 좋겠다. 가끔은 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 나의 방식에 상처받은 후배들도 덜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같이 일한 모든 동료에게 성공의 경험을 안겨주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표였고 좋은 성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들곤 한다.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은 친구들을 다독이면서 일하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된다. 괜찮은지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는 내가 그런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일에 파묻혀 바쁘게 지낼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서서히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여전히 일을 하는 이유. 나는 나답게 진화하고 싶다. 나는 5년 후, 10년 후를 늘 생각하며 산다. 그러다 보니 입사 지원자 면접을 볼 때 항상 하는 공식 질문이 있다. 5년 후 당신의 모습을 말해보세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뽑지 않는다. 거창한 비전이나 목표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다. 야, 그러면 저희도 약간 인터뷰 준비할 때 이런 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노희영이라는 브랜드.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 혹은 이렇게 좀 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성공한 커리어, 나의 커리어로 성공을 해서 혼자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일하는 팀, 그리고 그 팀원들, 나보다 더 젊고 역량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같이 성장해서 리더가 돼서 그렇게 리더를 제가 양성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지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더 좋은 건 이렇게 책에서 배울 수 있듯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그것도 너무 좋지만 팀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려면 가끔은 힘들지. 힘들어하는 후배들, 힘들어하는 팀원들에게 한 번씩 다정한 말을 건네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도 책으로 딱히 직접적으로 몸을 때워서 경험하지 않아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원래는 더 자주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올해 4월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 목소리가 이상한데도 제가 업로드를 굳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감기였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쉬지를 않아서 그런지 글쎄요, 목 상태가 좀 또 많이 이상해졌는데 그래도 조금 더 미루다 보면 이제는 업로드하는 그 습관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좀 피곤해서 말도 주절주절 좀 너무 많이 반복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업로드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업로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욕심이 좀 생겨서 이제는 좀 영상도 제대로 좀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기회가 주어지겠죠? 시간적으로 제가 또, 네,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 성장해 봅시다. 저희는 다 같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펙 초프라의 슈퍼 유전자, 네, 유전자에 관한 책. 이제 제가 또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관심사가 생겨가지고, 네, 그 책, 디펙 초프라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